안녕하세요. 자녀교육 정보 채널 드림맘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대치동에서 영재고를 가장 많이 보내신 김수민 원장님을 초빙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치동에서 서울가고를 가장 합격을 많이 시켜봤던 대치 CMS에서 원장을 했었던 김수민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이제 학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셨던 부분을 뽑아왔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KMO를 입상해야 영재고를 합격하나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네, KMO는 한국수학올림피아드인데요. 결론적으로는 입상하지 않아도 영재학교를 많이 합격할 수 있습니다. 다만 KMO를 입상해야 갈 수 있다라는 이제 오해를 되는 게 대부분 대치동에서 이제 영재학교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어릴 적부터 이제 한국수학 올림피아드를 많이 준비하고 대부분 1차, 2차까지 해서 수상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또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 서울가고에 지원을 하고 합격을 많이 하다 보니 좀 그렇게 생긴 건데요. 사실은 제가 대치에서 아이들 가르쳤을 때 합격자 비율 중 6대4 정도, 즉 입상자가 한 60%, 비입상자는 40%. 지금 마지막에 1년 남겨두고 영재학교를 준비하는 친구들 중에서도 많은 합격자가 배출되었습니다. KMO를 입상을 한 친구들이 영재학교를 많이 가는 건 사실인데요. KMO 입상하지 않아도 합격하는 친구들은 상당히 많고요. 준비하지 않아도 합격하는 친구들은 있습니다. KMO가 특히 또 재밌는 부분은 1차가 있고 2차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영재학교 시험이 2시간 정도 그렇게 해서 한 10문제, 새끼 문항까지 포함한 20문제의 정답을 빠르게 맞추는 것이 관건인데요. KMO 1차 문제가 4시간 동안 20문제를 정확히 답을 구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KMO 입상자 중에서도 보통 1차에서 좀 높은 상을 받는 친구들 같은 경우가 영재학교 학교에 조금 더 유리하다 볼 수 있고요. 2차 같은 경우는 5시간 동안 8문제를 엄밀하게 서술하는 거기 때문에 2차에서 잘한다고 해서 영재학교 꼭 합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KMO라는 것을 공부하면서 실제 KMO가 중등 과정을 심화하고 확장하는 문제들을 냅니다. 실제 영재학교 입학고사 출제 내용도 중등 과정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잘 적용할 수 있는지의 관건이기 때문에 KMO를 공부하는 것은 도움이 되나 입상하지 않아도 충분히 영재학교에는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인데요. 영재고를 가려면 수학 선행은 얼마나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정말 많으셨어요. 네. 네, 어느 정도 해야 하나요? 네. 2015 개정 가정이 되면서 중고등 수학 과정이 좀 더 가벼워지긴 했는데요. 보통 영재학교 지필고사는 3학년 1학기 봄에 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2학년 2학기 정도까지 가정이 많이 나와서 3학년 2학기 가정까지도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중등 졸업 자격이 있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시험 보는 거기 때문에 중등 과정을 잘 소화할 수 있는 것이 관건이고요. 이제 중등 과정의 대수랑 기하를 좀 더 확장하고 심화하는 과정이 수상 수하기 때문에 그 개념들을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고 영재학교 경우는 이렇게 과목별로 분류해서 본다기보다는 물화생지와 수학이 융합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학적 현상을 정량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실용적인 어떤 수학 이론이죠. 지수로그, 위적분, 벡터, 기하 이런 개념들을 아이가 재미있게 이론적으로 습득하고 있는 친구들은 조금 더 창의적인 답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선행을 어디까지 꼭 해야 된다기보다는 영재학교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중고등 수학 개념서, 고등 수학 개념서까지 모두 구비를 해서 조금 자기가 궁금한 개념이 나왔을 때 좀 찾아보면서 공부하고 그 개념에 대해서 내가 예제 정도 풀어보면서 개념을 내가 잘 이해할 수 있나 연습 문제까지 풀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재학교에서 원하는 친구들은 다양한 수학과학을 탐구하고 이 개념에 대해서 궁금하느냐 그런 것을 따지기 때문에 그렇게 선행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결론은 중등 과정까지 명확하게 되어 있으면 영재학교 준비는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영재고를 가려면 과학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나요? 네, 영재학교를 준비하려면 과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수학을 가르치기 때문에 많은 과학쌤과도 얘기해보고 또는 제가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 중에서 간혹 영재학교에 이제 탈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서 제가 생각해본 마음은 제가 만약에
지금 고등학생 영재학교를 준비한다면 아마 잘 안 됐을 것 같은데요. 과학을 좋아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화생제에 대한 어떤 호기심과 탐구심 그리고 원리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여기서 좀 더 플러스 알파 하자면 영재학교에서는 대부분 그 뽑고 싶은 인재가 세계에 공헌할 창의적 글로벌 인재입니다. 그래서 과학 융합 인재예요, 대부분. 그래서 어떤 물리학적을 수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화학을 수학 물리와 결합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실제 다른 과목과의 융합을 즐거워하고 어떤 직관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분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해석적인 부분이 많이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호기심과 방향을 가지고 공부해 나가는 그리고 다른 과목과의 연계들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유연성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학을 잘하고 물리를 잘하는 애가 가는구나. 왜냐하면 가장 기본적인 학문이 수학 물리이기 때문에 그런 융합에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실제로 과학을 아주 좋아하고 수학 선행이 안 돼 있어도 합격하는 경우가 아마 어떤 우리 친구가 융합적으로 생각하는 걸 즐겨 하기 때문에 합격하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쭉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여러분 도움은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